매 딜마다 어떤 변수가 터지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는 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CN 여러분, 토니인베스트먼트의 박주원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토니인베스트먼트는 토니모리라는 상장사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신기술 금융사이지만 정통적인 VC를 토방하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경영 이념이라고 할까, 투자 철학을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기반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이 가능한 수출 유망의 기업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은 ESG 컴플라이언트한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저희 토니모리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업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제 모회사에서 이런 이제 리스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고민하는 중에 투자업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투자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기술 금융사 설립을 모색했고요. 그게 이제 2년 전쯤에 결실을 맺어서 좋은 팀을 꾸려서 신기술 금융사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신생하우스니까 업력이 짧다는 게 문제입니다. 업력이 짧다 보니 그 회사가 이제 밖에 나가서 결국에는 펀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회사에 어필을 할 때 그게 제대로 잘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 회사에서 주니어들을 뽑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시니어들이 오기에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 스킬이 갖춰지고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신생 회사에서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자기 어떤 스킬이나 자기 능력에 자신이 있는 선임 신사급들은 신생 회사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아트라는 표현이 좀 어울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투자는 일단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만나는 사람하고 직접 대면을 하면서 정양보다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변수가 많거든요. 모든 딜이 다 똑같지도 않고 매 딜마다 어떤 변수가 터지고 어떤 상황이 닥칠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는 아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벤처기업, 그리고 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와닿는 게 있는데요. 벤처캐피탈은 하이어링 비즈니스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파이어링 비즈니스라고 표현한 걸 들었어요.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프라이빗 에쿼티는 기존에 있는 회사가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벤처 회사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많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이공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인문 계열의 제너럴리스트로서 여기 와서 참 어려움도 겪었는데, 어느 것이 낫다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잘 어우러지는, 이것도 이제 융합 혹은 이제 어떤 그런 통합적인 개념인데,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내가 이 업에 들어왔을 때 제너럴리스트였다. 가령 저같이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몇 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와 디베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야만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섭렵을 하고, 그리고 특히 투자의 근간인 재무, 회계 이쪽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상대방의 그리고 어떤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장단점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코로나 영향이 모두들 다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다 자기만의 제각각의 경험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험이었어요. 투자를 여러 번을 했었는데 그 중에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회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연 기획 쪽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제대로 잘 커서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게끔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였는데 불강력적인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가 투자 원금의 한 절반 정도를 회수를 못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진단 장비 그리고 그 검출하는 시약 쪽 이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분명 아주 훌륭한 회사고 향후에 어쨌든 그 자리까지 갈 거라고 의심은 하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빨라졌죠. 그래서 좀 굉장히 큰 멀티플로 회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코로나라는 게 웃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울 수도 있었던 그런 복합적인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제가 잘한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 실패 사례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수도 저보다 훨씬 쟁쟁하게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잘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자 하는 거는 저는 제너럴리스트로서 조금 리스크어버스한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입장을 견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상 회사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 그 내재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현재 밸류가 그 내재 가치에 비춰볼 때 과도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려고 하거든요.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조금 옛날 사람이긴 한데 예, 안드레 코스툴란이라는 투자자를 좋아해요. 이 투자자는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트렌드랑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100여 년 전 분이죠. 근데 이분이 되게 옛날 분인데도 시니컬하면서 현재의 어떤 그 감으로 봤을 때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되게 트렌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보면은 주식만 한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대체, 그 다음에 FX, 원자재 별의별 걸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어떤 근본적인 걸 꿰뚫는 그 현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그 디스트레스드 된 세션을 저는 좀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효과인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일단 최소한 연말 정도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현재 이거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당연히 앞으로 한 반년 정도는 적어도 반년 정도는 계속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해 수반에서 아마 리세션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수는 횡보할 거거든요. 저는 지수가 앞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아마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하면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때 장이 완만하게 횡보했던 그 시절이 2년 이상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역설적으로 그런 기간이 VC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제자리를 찾아가고 인트린직 밸류를 가지고서 투자 회사와 피투자 회사와 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게 그게 저희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얼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두 권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 피터 린치의 원 어폰 월스트리트인가? 예,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피터 린치가 사실은 이제 그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를 선별하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도 굉장히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쉽게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 거고 이미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에스월트 다모다란이라는 그 미국대 교수가 쓴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보면은 원래 밸류에이션의 대가인데 계량화된 어떤 그런 기계적인 밸류에이션에서 탈피해서 이제 최근에 1년에 그 계량화된 풀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쪽은 스토리텔러 그리고 한쪽은 넘버 크런처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상반된 사람들을 놓고 그거를 융합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융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만약에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에서 자기가 너무 넘버 크런처에 가깝다, 혹은 나는 너무 스토리텔러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융합을 할까,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투자했던 회사들에게서 그 회사가 나중에 커졌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작았던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혹은 이렇게 성장 과도기했었던 시절에 이런 좋은 투자가 있었다 라고 기억이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투자를 한 다음에 계속 이 투자를 하는 회사들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그런 베니핏만 준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의 직접적으로 정말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다른 어떤 금전 외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